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정말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안 좋은 균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부부간에는 어떻게 뽀뽀를 금지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가입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 왕진,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네,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 암. 어. 그 중에서도 위암 발병률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암 환자 중 60%는 이 질환을 방치해서 생겼다고 하는데요. 네, 국민병이라 불릴 정도로 흔하지만요 방치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오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TV 왕진, 오늘의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위암의 씨앗, 만성위염. 내 몸에서 위암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정말 말만 들어도 섬뜩한데요. 요즘은 말이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고 또 배달 음식을 딱 자주 시켜 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진짜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위가 가장 안 좋은 국가로 1위에 선정이 됐다고 해요. 1위. 아유. 이런 거는 1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막 속이 쓰리고 아니. 아프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속 쓰리고 소화불량 뭐 이런 거는 아마 사시면서 다들 한두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 오늘 나오신 두 분은 이렇게 속 쓰림이나 위염으로 고생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요 젊었을 때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면은 속이 더부룩하고 또 답답하면서 왜 하수도 막혀서 푹푹 하듯이 뱃속에서 푹푹 그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했더니 거기서 이제 위암이 발견이 돼서 그래도 초기에 이야.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이 위에 가서 있어가지고 위를 3분의 2는 잘라내고 이만큼 붙여놨대요. 그래서 제가 하기 전에 이렇게 뚱뚱했었어요. 지금 이제 뭐 배기도 네, 건강하니까 너무 너무 예. 다행이고 예. 네.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도 이제 혹시나 또 뭐 재발 같은 게 있을까 싶어서 굉장히 걱정하고 조심도 하고 그러고 그렇군요. 있어요. 예.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됐어요. 지금이 더 건강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이경희 씨는 어떠세요? 아, 저는 위경련이 옛날부터 자주 왔었거든요. 최근에는 괜찮아졌는데 한 달 전쯤에 위경련이 다시 와가지고 고생을 심하게 했어요. 외할아버지도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동생도 위암 수술을 했고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것 같아서 늘 걱정을 달고 사는 편이죠. 네. 그러시겠네요. 야, 네,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위염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정일 선생님, 네.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모든 분들이 위가 안 좋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제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주제가 위염이니까 네. 그 염증이라는 걸 좀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우리 위염 그러면 보통 사람들 어떤 사람은 위가 이렇게 골마 터지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거는 화농성 위염이거든. 근데 그런 거 우리 피부에 생길 수 있잖아요. 위는 그런 위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위염 그리고 염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뭐든지 좋아요. 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말이야 음식도 이런 것이 위 속에 들어오거나 또는 닿아도 거기 어떤 변화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염증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말하는 위염은 위가 골마 터지는 게 아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살다 보면 별게 다 들어와서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 거고 이 변화가 오래되면 만성 위염이 되고 또 오래되면 위암이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이 위염이 말하자면 그 위장 질병이 아주 씨앗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속이 쓰리다고 다 같은 위염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 김재현 선생님, 위염에도 종류가 다양하던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네, 위에 염증이 생긴 것을 위염이라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급성 위염, 그리고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위염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점막 손상 정도에 따라서 가벼운 점막 손상은 표재성 위염, 점막이 벗겨지면 밀환성 위염, 점막이 깊게 파이면 출혈성 위염으로 분류를 하고요.
위궤양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위염의 원인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헬리코박터균, 두 번째는 진통제나 항생제 같은 약물, 세 번째는 자극적인 음식, 거기에는 술이나 커피, 맵고 짠 음식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도 중요한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위에 염증이 생기면 메스꺼움이나 속쓰림,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과 원인을 잘 찾아서 해결을 하면 대부분 후유증 없이 완치는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선생님 말씀만 딱 듣고 보면은 왠지 급성 위염보다 만성 위염이 더 안 좋고 위험할 것 같다라는 이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러면 민영희 선생님, 급성 위염하고 만성 위염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 만성 위염은 별로 증상이 없이도 오랜 세월을 되고 이렇게 진행하는, 예? 처음에는 별거 아니다가 그다음에 위축성 위염이 되고 여기서 다 나오겠지만 화농성 위염이 되고 그다음에 위암이 되고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중에 제가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위축성 위염이라는 게 있는데 위가 층이 여러 개, 4층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가운데는 근육층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제일 안쪽에는 점막이 있는데 점막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세포가 있거든. 그중에 그 특수한 어떤 고유 세포가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위축성 위염이라고 그럽니다. 만성위염 중에서도 위축성 위염이 오래되면 위험이 될 수 있고 그럼 위축성 위염이 위암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잘 알려진 건데 이제 처음에 자꾸 자극을 받으면 변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세포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꾸 세포가 변화되다 보면은 그 화생이라고 그래서 이건 우리말은 아닌데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화생. 네. 그래서 화생성 위염이라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생성 세포가 자꾸 위의 세포는 자꾸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없어지거든. 그러다 보면 그중에 어떤 이상한 세포에 이제 그 유전자가 바뀌면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화생성 위염이 암이 돼. 이것이 차츰차츰 진행되는데 이게 금방 생기는 건 아니고 대개 한 15년, 뭐 18년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위를 잘 관리하면 위암도 막을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우리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하. 평소에 그 소화불량이 반복돼가지고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 분들도 또 종종 있더라고요. 말이에요. 자, 우리 김재 선생님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위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많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위산이 분비가 되고 소화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율신경계는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부분에 지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한 심장을 가진 분도 긴장되는 상황이나 공포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와 비슷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공포스러운 상황, 뭐 긴장을 많이 한다거나 불안한 그리고 불면증 그런 것들은 위장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위산 분비나 소화 운동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 왜 TV 광고를 통해서도 익히 이렇게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고 이 균이 위염을 일으키는 굉장히 그 중요한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 헬리코박터균 얘의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이걸 좀 밝혀주세요. 네. 헬리코박터균은 네. 강한 산성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좀 특이한 세균입니다. 세균이군요. 일반적인 세균은 산에 잘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위에서 잘 머물지를 못하는데요. 헬리코박터균 같은 경우는 요소 분해 효소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을 중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이제 본인들이 그 속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헬리코박터균은 독소를 배출을 하는데요. 그 독소가 위 세포를 훼손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염, 위궤양
장상피 화생, 십이지장 궤양, 위축성 위염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위암이랑도 굉장히 밀접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헬리코박터균을 위암의 발암인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영일 선생님, 그렇다면 이 헬리코박터균 어떻게 감염되는 건가요? 예, 이게 헬리코박터균은 전 세계 사람이 한 반 정도는 성인에 감염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60 내지 70%의 성인에서는 감염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중에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이 어릴 적에 감염이 되는데 소아에서도 한 20% 정도 감염이 되어 있고 소아의 중요한 위장 증상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헬리코박터는 이 균이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먹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위 속에 있던 균이 나와서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군요.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먹어서 걸리는 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뭐 입을 접촉하거나 뭐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이러는 것이 나쁘다고 지금 돼 있죠. 부부 사이에는 접촉이 많으니까 훨씬 감염률이 많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뭐 접촉을 한 하지 말고 22%, 그다음에 이제 엄마와 자녀 사이에는 뭐 56%에서 서로 일치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릴 적에 생깁니다. 어릴 적에 대개 유치원에 들어갈 임시에 감염이 돼요. 아주 갓난애 때는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오히려 감염이 덜 돼요. 그때 한번 생기면 이게 뱃속에서 계속 있으면서 말썽을 부려서 아까 같은 뭐 위축성, 화생성, 그다음에 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위암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의 하나입니다. 이 균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간염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식생활에서 보면은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그 된장을 같이 떠먹는다든가 거기서도 전염이 됩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 참 신비한 거는 그 헬리코박터가 밖에 나오면 금방 감염이 안 되는 종류가 돼요. 그런데 감염이 된 건 그중에 살아남는 놈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떠먹는 거, 뭐 이렇게 뽀뽀하는 거, 뭐 김치 이렇게 빨아서 애기들 이렇게 해서 입에서 옛날에 좀- 할머니들이 빨아서 씹어서 이렇게 주잖아. 이런 거, 이런 거 하여튼 입으로 들어가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몸에 피부로 들어가거나 예. 뭐 이러는 건 아니니까. 아유, 이게 꼭꼭 씹어가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그렇죠. 많이 해주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정말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안 좋은 균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생활 그 모양이 좀 바뀌어야 돼요. 음식을 남았던 걸 먹는 건 좋은데 그걸 입이 안 닿게, 침이 안 닿게 아이고, 이런 그거. 이제 기구를 쓰는 거, 덜어 먹는 거 네.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부부간에는 어떻게 뽀뽀를 금지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근데 해요? 이제 성인에서는 잘 안 옮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과히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그래요? 어릴 적 애들한테는 조심해야 돼요. 젊으시니까 그런 걱정 되시는구나. 아니 자주 하지도 않지만 괜히 한번 해봤습니다. 제일 이해심이 많으시네. 이순자님께서 만일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확인이 되면은 이거 당장 치료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 중요한 문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위궤양이 있거나 그 위암을 저렇게 치료하신 분 이런 분들은 위가 남아 있으니까 꼭 헬리코박터를 없애는 게 좋아요.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우리가 이 다 치료하게 되면 균이 똑똑해서 균이 항생제에 저항력이 생겨요. 그래 많이 하면 점점 그 저항력이 많은 균이 생겨서 나중에 손을 쓸 수 없게 돼요. 이게 균이 가지는 모든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은 꼭 필요한 사람 또는 나는 죽어도 위암 안 걸리기 위해서 치료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면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이제 약을 먹으면은 대부분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치료가 된다고 하지만 헬리코박터균 치료 후에 이게 또 재발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헬리코박터균은 이제 항생제 2가지와 위산 억제제 1가지로 하루에 2번, 1, 2주 정도 복용을 함으로써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한다거나 임의로 드시다가 중단을 하게 되면은 치료를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됐을 때의 내성균이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복용 방법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렇게 1차 치료를 했을 때 실패를 하게 되면
2차 치료로 약을 좀 바꿔서 1, 2주 정도 추가로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한번 치료를 하게 되면 성인들은 재발률이 2, 3% 정도로 낮기 때문에 재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